자, 우리가 이어서 이번에는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우리가 공부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평균은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참고합시다. 1의 눈이 1개, 2의 눈이 2개, 3의 눈이 3개 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나오는 눈의 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 나오는 눈의 수 x가 갖는 평균이 얼마냐. 자, 일단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나오네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평균의 기호는 EX라고 쓰고, 이 E라고 하는 것은 expectation, 다시 말해서 기대하다라는 것, 기대라는 것의 약자가 되죠. 그래서 기대값,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죠. EX라고 써요. 평균의 기호예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볼게.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의 눈이 1개라는 것을, 자, 1점 맞은 과목이 1개, 그 다음에 2의 눈이 2개라는 것을 2점 맞은 과목이 2개, 그 다음에 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3점 맞은 과목이 3개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평균 열심히 구해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점 맞은 게 1개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드는 총점 뭐예요? 1 곱하기 1점이 되겠죠. 2점 맞은 과목이 2개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수는 뭐예요? 2점 맞은 과목이 2개 이렇게 되고, 3의 눈이 3개란 것은 3점 맞은 과목이 3개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토탈 총점이 되겠죠. 이 총점을 뭘로 나눠주면 총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아까 1점 맞은 과목 1개, 2점 맞은 과목 2개, 3점 맞은 과목 3개라고 했으니까 총 과목 수는 몇 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을 우리는 6분의 14 계산하면 얼마? 3분의 7 해서 얘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렀다. 기억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의 확률 분포표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를 나오는 눈의 수라고 했으니까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의 확률 값은 보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의 면 중에서 1의 눈은 1개 있다고 했으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갖겠고, 2의 눈은 2개 있으니까 6분의 2의 확률을 갖겠고, 3의 눈은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의 확률을 갖겠죠. 확률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지금 계산해 봤어?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표를 우리가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해 보자. 이 부분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니?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으로 찢어 버릴게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찢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1, 이거는 점수죠. 1점 맞은 게 6개 중에 1개 있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점 맞은 게 6개 중에 2과목 있는 거죠. 3점 맞은 게 6개 중에 1과목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 그지? 그런데 이게 뭘로 보이냐면, 잘 봐. 이게 뭘로 보여요? 자, 천천히 가보죠. 이 변수가, 자, 1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확률값. 확률값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점. 그거 맞은 확률값이 6분의 1인데 확률이 바로 옆에 곱해진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3의 눈. 3점 맞은 과목 3의 눈은 6개 중에 3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존재 확률은 6분의 잘못 썼다. 6분의 3인데 6분의 1이라고 써놨네. 6분의 3, 오타 수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 그러고 봤더니 평균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확률 변수와 거기에 따른 확률을 그냥 곱한 거야.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을 그냥 곱한 거야. 확률 변수와 거기에 따른 확률을 곱해서 다 뭐한 거? 더한 것이 결국엔 평균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확률 변수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그냥 무턱대고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와 그거에 대한 확률 6분의 1을 곱하고 확률 변수 x와 그거에 대한 확률 6분의 1을 곱하고 확률 변수 x의 값이 3일 때는 그 3일 때 확률 값 이렇게 다 해서 곱해서 더한 결과물과 그게 평균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이렇게 확률 분포 표가 있을 때, 즉 여기 확률 변수와 각각의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이 이렇게 확률 변수와 확률 값들, 확률 변수와 확률, 확률 변수와 확률이 이렇게 따름으로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그냥 다 그냥 순수쌍으로 뭐한 거, 다 뭐한 거, 곱해서 다 뭐한 거, 더한 것이 바로 그 확률 변수 x의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로 유식하게 쓰면 확률 변수 x와 거기에 따른 확률값 pi를 그냥 곱해서 다 뭐한 거, 총 토탈로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평균의 기호가 된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면 여기는 xi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어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에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평균이 센터가 되겠죠.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것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다? 분산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 확률 변수 x를 선생님이 2한계, 3한계, 4한계라고 두고 확률 변수 y는 1한계, 3한계, 5한계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2, 3, 4의 평균은 누가 봐도 평균이 3인 것을 알 수가 있죠. 3은 평균을 기호로 m이라고도 써요. 자, 그 다음에 1, 3, 5의 평균은 누가 봐도 1, 3, 5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평균이야. 근데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자. 3으로부터 2라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은 0이겠죠. 그 다음 4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1 떨어져 있네요. 떨어진 정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y는요, 평균으로부터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 적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이니까 0이 되겠고, 5라고 하는 아이는 평균 3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이게 바로 분산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누가 큰지는 알겠죠. 누가 더 분산이 커요. 누가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X가 퍼져 있어요. Y가 더 퍼져 있어요. 체크해 보니까 Y가 더 분산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더 커요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이것을 데이터로 표현해야 돼. 그럼 얘네들을 뭐 할 거야? 그럼 이래 떨어져 있는 값들을 우리가 뭐 할까? 평균을 내볼까? 수치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평균을 낸다는 거거든. 평균을 내볼까? 그럼 수치화를 하고 싶은 거야. 얘를 뭐 하고 싶어? Y가 더 퍼져 있다는 것을 수치화를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을 모르니까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딱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과 0과 1을 평균 내면 얼마예요? 0이잖아. 마이너스 2와 0과 1을 평균 내면 뭐가 돼요? 0이죠. 보면은 누가 봐도 확률 변수 y에 퍼져 있는 정도가 더 큰데, 더 넓게 퍼져 있는데 평균을 냈더니 0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 오류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음수 때문에 그래요. 음수. 이렇게 특별히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1과 1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음수가 있을 때 0이 돼버리잖아. 분명히 퍼져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음수 때문에 퍼져 있는 정도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와 2가 만나서 0이 돼버리는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음수의 효과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뭘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봐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말은 여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이게 사실은 분산의 핵심 개념인데 얘를 뭐 하고 싶어? 수치화를 하고 싶어. 즉 다시 말해서 평균을 내서 값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차, 각각의 x들이 뭐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말해요. 이 편차를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1인 거죠. y에 대해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2, 0인 거죠. 누가 봐도 y의 편차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y의 편차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뭐 해봤더니 이 편차를 그냥 평균 내봤더니 0이 되더라. 얘도 y가 더 큰데도 0이 되더라.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음수 때문에 그렇다. 음수. 그럼 음수를 제거하자. 그래서 뭘로 간 거예요? 아, 편차를 우리가 평균 내지 말고 어차피 떨어져 있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편차 제곱, 즉 x-m이 아니고 x-m의 제곱을 평균 내보자.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죠. 0을 제곱하니까 0이죠. 1을 제곱하니까 1이죠. 얘네들을 평균 낼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죠. 0을 제곱하니까 0이죠. 2를 제곱하니까 4죠. 얘를 평균 낼 거야.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편차 제곱을 평균 내봤더니 확률 변수 x는 3분의 2가 나왔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3분의 8이 나왔어. 자, 3분의 2가 커요? 3분의 8이 커요? 당연히 3분의 8이 크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y의 편차가 분산이 더 크다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정리된 거죠. 자,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호로는 이렇게 확률 변수 x의 분산, 베리에이션, 퍼진 정도 해서 이니셜로 v라고 써요. 얘는 자, 개념이 뭐야?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바로 분산이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 우리가 자 뭐를 평균 내는 거야? 편차, 이게 편차잖아요. 이 편차의 뭐 제곱을 평균 낸다,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편차를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고 뭐해서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것을 우리는 분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왜곡이 발생했잖아. 분산, 즉 퍼진 정도를 평균으로 낼 때 마이너스 값 때문에 제곱을 해버리면서 실제 편차보다 제곱한 편차가 된 거죠. 물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두 변수의 떨어진 정도를 비교할 때 문제가 없지만 강제로 제곱을 시켜버렸던 것들이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고 싶어? 다시 복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고 우리가 제곱했던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취한 거,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한 게 바로 표준 편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됐다면 관련된 정리를 보면, 자, 보자. 우리는 정리된 것은 뭐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vx라고 쓰고, 자, 본질적인 개념은 뭐야? 편차를 그냥 평균 낸 게 아니고 편차의 제곱의 뭐다? 평균이다.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돼요? 편차, 얘가 편차고 걔를 뭐하고 제곱해서 뭐 한 거야? 평균 낸 거다. 이게 바로 평균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결국엔 얘들아,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평균 내게 되면 그 x가 결국에는 시그마와 확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xi,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수많은 i들, xi들이죠.
얘가 편차잖아요. 편차 제곱을 뭐와 뭐 사이에 집어넣어 주면 돼? 시그마와 확률 pi 사이에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분산이다. 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할 때는 그 시그마와 확률 사이에 여기에 평균 낼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유를 얘기하긴 하겠는데, 우리가 이 편차 제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전개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요렇게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xi의 제곱 마이너스 2x 편차 제곱을 우리가 그대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pi와 자 얘와 만나죠.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자.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디딤 영상을 만들 때 이것을 다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x 시그마 xi의 제곱 pi 빼기 m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그마와 pi 확률 사이에 xi 제곱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뭐를 평균내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의 제곱을 평균낸 거고,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m 제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확률 x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얘는요, 평균의 제곱. 자, 제곱의 평균의 제곱.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은 결국 이렇게 귀결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두 번째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이 좋으냐, 니은이 좋으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쩔 때는 기억이 좋고 어쩔 때는 니은이 좋아요. 자, 그것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평균이 이미 제공되어 있을 때는 사실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가 정수의 형태를 취해서 편차를 아주 간단한 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쉽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좀 지저분하고 값이 크지 않을 때, 그때는 사실 니은이 좋은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i라고 쓰는데, 그것은 분산을 결과물을 루트 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관련된 간단한 예제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